이강인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연결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로 밀려난 이강인이 이적을 고려 중이다. 이에 팰리스는 이강인 영입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경쟁 구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만 한다. 당장 다가오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PSG는 이강인에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퀴프는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는 다음 시즌 팀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구단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였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나폴리는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PSG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24는 이강인의 연봉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는 연봉 700만 유로 약 108억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지출도 검토 중이다.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이고 유연한 공격 자원이다. 나폴리의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팰리스까지 가세한 상황인데요. 스포르트는 팰리스는 PSG의 이강인에게 큰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이에 코칭 스태프의 관심을 끌고 있다. PSG가 요구하는 3천만 유로 약 468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입에 매우 진지한데요. 매체는 이강인 영입 경쟁은 치열하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팰리스는 출전 시간과 중요한 역할을 약속함으로써 경쟁 구단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과도 잘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런던 월드는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 자원이 아니다.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함은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 플랜의 안성맞춤이다. 그의 멀티성은 팰리스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 속에서 외신들이 메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의 골과 같았다. 메시의 모습이 연상된다. 아시아의 메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며 다시금 가장 먼저 이강인의 왼발이 메시와 닮았다며 극찬한 레전드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아트사커의 창시자 지놀라입니다.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대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에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상인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우상을 언급했는데요. 24일 유튜브 채널 GQ코리아에는 이강인 씨, 그래서 베컴 형이랑 무슨 얘기했다고요? 이강인 앨범에서 건져 올린 귀한 남친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팥빙수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도 팥빙수를 자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파리로 이적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파리에 팥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줄까지 섰다, 맛있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데이비드 베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베컴 레전드 선수가 있더라라며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게 됐다. 그때 넷플릭스에 베컴 다큐가 나왔었다.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첫마디는 안녕 잘 지내 였다며 광고 촬영은 항상 똑같다 항상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상인 선수로 마라도나를 꼽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라도나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일 큰 영향을 준 레전드 축구 선수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바로 마라도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영상을 봐왔고 익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당연히 마라도나와 스페인 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 마라도나가 우상이라고 밝혔었죠.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두 선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메시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 선수의 축구의 모든 점을 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고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강력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정우영, 송민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영이 형이랑 민규 형이 파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우영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가 하나도 안 짖고 너무 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았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정우영, 송민규와 한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 같이 축구하는 형들이 대부분 저의 친한 지인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축구 다음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보는 선수로 기성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저랑 엄청 잘 맞고 성격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성용 선배가 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매주 레슨을 받고 있다며 조금씩 늘고 있는데 불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그래도 프랑스 구단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패스마스터 윤정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부족한 플레이메이커들을 대체하며 독특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훌륭한 플레이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패스를 손쉽게 주어 경기를 컨트롤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패스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축구에서 매우 길어지면 경기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빌드업을 중요시하여 매우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패스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스는 공간에 넣어줄지 발밑에 줄지 계산하여 판단하는데 뛰는 선수에게 발밑에 패스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파악과 계산을 통해 개개인의 선수 특성에 맞게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 훌륭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넣는 선수는 상대 수비 위치 파악과 패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기술적인 선수라고 봐야 해요. 이러한 패스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와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도 훌륭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은 노력 덕분에 달성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속도, 수비, 피지컬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며 몸에 힘이 붙어 가속력과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과 게임 감각도 향상되어 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정신적, 경험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의 독특한 플레이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궤적, 선택 등이 정말 번뜩이고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